천국과 지옥이 경기를 하면 어디가 이길까요? 답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심판들이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축구협회는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며 심판 발전을 위한 전현직 심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27년차 이동준 심판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심판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공정성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지속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대표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판정 논란과 오심으로 인해 팬 여러분,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께 큰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심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판정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기와 마음이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사과가 개별 심판의 문제로 끝난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인가를 이야기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판계 대부분의 문제는 저는 임금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판은 고정 기본급이 없고 100% 수당제로 운영됩니다. K리그 1 주심의 경우 한 경기에 200만 원 가량 수당을 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매주 빠짐없이 모두 주심으로 활동했을 때 한 달에 한 800만 원 가량, 그리고 시즌 10달 무리 없이 지내면 한 최대 8천만 원 가량 받게 되겠죠. 하지만 배정 정지를 받을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심판이라도 다른 고정적 수입이 없다면 심판 생활에만 정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지금 보시는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준이 낮은데 임금 더 올려주는 게 말이 되냐. 2026년 현재 9,226명의 심판 등록 인원 중에 활동 인원은 4분의 1인 2,300여 명뿐입니다. 심판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 압도적 1위가 학업 혹은 직장과 양립이 어렵다는 겁니다. 비용과 관련된 책임 소재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자체로만 따지면 아시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일본의 심판 1부 리그 주심 수당이 K리그의 한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저희 한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수당 자체로만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고, 그런데 또 그럼 EPL하고 스페인하고는 라리가하고는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시장 자체라는 게 있잖아요. 규모가 EPL 시장과 라리가 시장과 K리그가 똑같지 않고 일본 시장과 저희가 똑같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리그의 비즈니스 규모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동반해서 심판의 수당은 비례할진데, 그런 자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도 이미 K리그의 수당은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일부 북미도 저희가 따져봤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심판이 이때 이 판정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결론은 전 내려지지가 않고요.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심판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팬들은 자기 그 편을 응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야 자기 팀의 유리한 쪽의 판정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핸드볼이다 아니다, PK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런 결론이 났다라는, 그러니까 what을 얘기하기보다는 how하고 why를 얘기해 주는 게 그게 팬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게 아닐까. 제가 축구 기자 27년 했거든요. 어느 한 명도 내가 심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팬들은 간접적으로 우리 심판이 심판 판정 탓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이 지도자를 배워야 되면 지도자도 심판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시간이 좀 지났을 경우 그 판정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얘기했지만
그건 그 심판한테 대해 미안하다.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였다라고 좀 인정하는 문화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지도자들이 우리 심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운동장에서 조금의 권위를 내려달라는 거. 왜냐하면은 학생 선수들, 지금 K리그 심판분들도 계시는데 아마추어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많은데 항의를 하기 위해서 레프리라든지 주심이라든지 이런 명산대, 고유 명산대 이 얘기를 했을 때 심판분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나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런다는데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선생님은 자기를 가르친다든지 뭐 어떤 코칭을 한다는 분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갖는데 자기를 이제 어떻게 뭐 룰을 적용을 하는 분에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거부 반응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우리 팬들이나 지도자들도 이 오심한 심판이 몇 경기 정지가 되었고 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도자와 함께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서 징계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이 심판께서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제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알 권리가 막혀버리니까 대중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항상 심판들에게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장벽 이런 거에 조금 머뭇거려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 3개월 동안요 임금 못 받았어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 프로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서로 간에 핑퐁 게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임금 못 받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손가락 빨고 있었습니다. 기자님들 모르시죠? 그러나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 제가 몸담았던 집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진짜 심판 발전을 위한다면은 제가 전자 얘기했듯입니다. 심판은 실수를 하면은 평생 가. 선수는 심판 실수를 해도 넘어가고. 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수는. 골 넣으면 끝납니다. 심판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걸 생각해가지고 오너가 모든 발전을 위해서 심판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많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